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2025 9월 학력평가 1학년 통합사회 총평 및 해설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요, 여러분 사실 중간고사를 조금 앞두고 있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하는데 조금 좀 불안하다, 나 시험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학력평가 총평 및 해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한번 시험지 꺼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시하신 시험 보시면요. 아마 이거 1학기 때 했던 거,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거 아직 안 배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통합사회 1, 그리고 통합사회 2 교재를 놓고서 한번 문항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통합적 관점, 뭐 한 문제 정도는 사실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나 이건 맞출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만큼 1번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만약에 저 통합적 관점이 1번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요, 우리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이 통합적 관점까지 공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번에 배치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1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면과 면에 뭐 닿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해서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는데요. 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행복 단원이라고 불리우는 2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에서는요, 우리 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주요 사상가들의 행복과 관련된 이론,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공부한 보람 있게 사상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택리지나 이런 것 얘기하면서 주거 환경, 정주 환경 다뤘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출제돼서 난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사실 3단원, 4단원을 우리가 좀 통합사회 1에서 주의 깊게 공부하는 단원 중에 하나죠.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를 좀 하시기도 해야 하는 단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루고루 4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3단원 개념 공부 좀 충실하게 하신 친구들, 그리고 또 지도상에서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기후적인 특징 잘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단원 내에서 공부한 만큼대로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1.5점짜리의 좀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우리 문화 단원이요. 5번, 8번, 12번, 18번 이렇게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뭐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이건 정말 출제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었던 우리 이 육면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해놓고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기호 표시하는 문제. 저랑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도 많이 하면서 이런 유형은 계속 출제될 것 같아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용광로 이론이랑 샐러드볼 이론 토대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잘 푸셨을까요? 네, 잘 푸셨기를 또 바랍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요, 이제 그래프 문제처럼 나올 수 있는 단원이 사실 5단원 생활, 공간과 사회잖아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물어볼 가능성이 큰 단원이라고 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그런 그래프 중심, 표 분석하는 것 중심으로 많이 풀었던 단원입니다. 이번에도요, 9번 문제 정도? 이렇게 원그래프 나오면서 GDP랑 도시화율 가지고 푸는 문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비슷한 문제도 우리가 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대비를 해봤는데요. 나왔고요. 출제가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뭐 그대로 공부해 왔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통합사회 1에서요. 한 뭐 진짜 15문제가량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통합사회 2에서는요, 지금 뭐 3, 4, 5단원의 문제는 사실 출제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또 2단원까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막 통합사회 2를 준비하시면서 저희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통합사회 1과 2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실 때 2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2가 더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곤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1, 2, 3단원, 그 중에서도 1, 2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우리 2학기 때 곧 중간고사를 앞두고도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 많이 한 9문제가량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6 모의고사를 보실 때요. 학력평가를 보실 때 이야기 나눴던 게 이거 그냥 그 단원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좀 융합이 되는 것 같다. 단원 간의 연계, 단원 간의 융합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 이거 정말 통합적으로 폭넓게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렇게 융합이라고 볼 만한 문제가 21번 정도요. 네, 저 생활공간과 사회 단원을 메인으로 한 출제였는데 그중에 주거권이었나요? 네, 우리 인권보장에 나올 법한 그 기본권 개념 하나가 기호 하나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정도로 섞여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뭐 그렇게 비율이 여기도 적겠냐 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각 단원의 개념에 충실하냐를 좀 물어본 시험이었던 것 같으나 앞으로 우리가 볼 나머지 모의고사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를 생각할 때는 여전히 단원별 융합, 단원별 연계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요. 그래도 이번에는 나 지금까지 학교 수업 잘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 혹은 저와의 수업 들으시면서 개념 공부, 기본 문제 풀이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오신 분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난이도가 그리 사실 높진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풀이를 해드려야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투자해서 한 보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마침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한 3주? 4주 앞으로 다가왔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험 대비까지 할 수 있는 학력평가를 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 내신 대비까지 연관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우리 이제 2학기에 공부하게 될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통합사회2를 2학기 때 진도를 나가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1단원, 2단원 중심으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항들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